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문제지 137페이지 재산세. 기본적중 문제 13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네요. 자, 여기 칠판 좀 봐봅시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의무자 하면은, 정리할 때 원칙, 원칙, 외외적으로 구분해서 재산세 문제의 원칙은, 과세기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사실상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과세기는 현재 매매 등이 있을 때 일명 수수도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경우 취득시가 도래 취득한 자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양수가 될 때는 산 사람, 그 이전에도 산 사람, 이유는 판 사람이 해당 연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전이든 현재든 이유를 따질 때는 취득 시기를 좀 생각하면서 구분이 돼야겠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단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보죠. 그러므로 사실상 소유자가 의무자를 따지기 때문에 특히 주택일 경우에는 이런 단독주택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거용 건축물하고 주거용 땅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주택부는 토지와 금을 통합해서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세액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게 안분 계산하는데, 안분은 토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외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자가 된 경우에 공부를 잘해야 합격하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은 두 가지 패턴이 있죠.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 변동이 생겼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칙상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경우 종중재산임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다음에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 개시된 재산에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 주된 상속자가 의무자. 여기서 주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1순위, 지분 높은 자가 2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으로 가죠. 다음에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하고 매수계약 갑이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때 연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국가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국가 등을 의미하겠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 그러므로 일반 법인이라든가 공공기관과 연부 매매는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무상도 봐야겠죠. 그런데 이 국가 등이 선수금 받아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무상으로 부여한 자를 매수 계약자로 간주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죠. 다음에 위탁자. 그래서 자,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수탁자. 자, 신탁산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재산인 경우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더라. 다음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사업병에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 보지를 포함한 채비지로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 사용자가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소유권 귀속.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 귀속 문제니까 저하고 사귀면 되든 귀를 뜯어서 하면은 구분을 할 때 사귀는 게 부드럽죠? 아니면 귀를 뜯어서 하든지. 그래서 귀속 문제를 따질 때 한번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하고 외외적인 원칙은 사실상 외가 공부사기 되기 때문에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정리하면 자, 1번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서는 지분권자를 의무자로 보죠. 두 번째, 일반 법인과의 대상 물건의 연부맹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경우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매수계약자인데 따라 틀렸죠. 매수계약자에게 의무자가 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체, 조합이지 일반 법인과 연부 매매 계약은 일반 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 사업 등에 의하여 한지로 계획해서 일정한 땅을 한지로 정하지 않고 폐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4번,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5번, 자, 주택의 건물과 땅, 주택이죠. 건물과 땅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시가 편인의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자, 두 번째가 틀렸죠. 자, 14번. 방금 13번 정리해 봤고 이제 14번. 자, 2016년도 재산세 의무자로 오른 걸 한번 찾자. 갑을, 개인 간 갑을의 매매죠. 그래서 계약일이 4월 30일, 중도금이 5월 16일, 잔금 지급. 그러면 잔금 지급이 5월 31일이 잔금 지급일의 취득일이죠. 그러면 취득일이 과기 현재 이전에 매매가 됐기 때문에 산 사람이 납부할 의무자가 되죠. 산 사람은 매수인 을이 되겠죠. 을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유형도 좀 봐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자 15번을 봐보죠. 15번. 자, 재산세 비과세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자, 이제 자, 재산세 비과세. 자, 비과세 규정도 좀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 있죠. 그럴 때 첫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등 소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매수 계약자의 납세 의무가 있는 데서는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공공생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자, 유료로 사용한 경우는 과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또한 법령으로는 6가지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에 대해서는 전혀 부과하지 않죠. 그다음에 비과세 상당할 이유가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토지에 있어서 핵심은 물론 산림보호구역이 있는 땅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시험님, 최종님도 이렇게 부과하지 않는데 척기 중에서는 통제, 군사기지, 군사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부과하지 않는데 통제보호구 안에 있어도 농지, 대지는 과세가 된다는 것 제외. 다음에 공원자연법에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야. 이건 임야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데 보존지구 아니라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과세로 전환이 되죠.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법에 대한 임야도 있지만 임시건축물 1년 미만 임시건축물은 부과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재구조형 도선형 선박이 있고 과기현재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기 확정된 건축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이유가 있는데 임시 건축물을 할지라도 사치성 재산이 된다면 비과세 대상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수로 정리드렸던 매수계약자에게 의무가 있는 재산, 유료로 사용한 재산, 사치성 재산, 농지, 대지, 환경주간 임야 이런 틀만 잘 잡아도 구분이 쉬워지죠. 그러면 문제로 가서 15번 비과세 설명 틀린 걸 물었습니다. 1번 임시로 사용한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기현재 1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죠. 임시건축물. 다음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가지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국가로부터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 매수계약자에게 의무가 있는 재산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산세를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우리가 매수의 의무가 있는 것은 국가 소유자는 재산을 부과를 안 하니까 매수계약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 국가 소유 재산이라는 재산세 부과 규정에서 제외해서 과세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확정되는 건축물 등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공공사용 재산을 부과하지 않죠.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16번 재산세 과세 표준 설명인데 틀린 거. 기본 설명 좀 해야겠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반드시 과세 대상인 토지분,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해서 정리하는데 그 이유는 토지분, 건물분, 주택분의 과표와 선박, 항공기 과표가 구분이 되는데 토지, 건축물, 선박은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인데 선박,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지 곱하기가 없어서 단순하게 비율은 공정시장가의 비율이죠. 곱하냐 그렇지 않냐. 그럴 때 토지건축물의 비율은 70%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고 주택은 60%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된다. 그래서 50%에서 90%까지 40에서 80%까지인데 2016년도에는 토지 건물은 70%, 주택은 60%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과표를 결정할 때는 개인 소유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토건지는 비율을 고발하고 선항은 비율을 고발하지 않는 게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고박일 허냐는 이걸 생각하면 정리가 돼야겠죠. 그러면 16번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재산세 과세 표준선은 틀린 거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그럼요.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도 자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에. 세 번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 역시 공정시장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에. 4번 토건주의 공정의 비율은 자 100분의 50, 100분의 90까지로 한다 그랬죠. 자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50에서 90%, 주택은 40%에서 80%까지가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건주가 동일하지 않죠. 항상 공정의 비율은 토지 건물인지 아니면 주택인지를 구분하셔야겠죠. 4번 틀렸죠. 선항에 대한 과표는 시가 표준에 곱하기가 없습니다. 17번. 자, 군사기지 및 후살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은 비과세가 되는데 농지대지는 과세가 되죠. 그래서 비과세 해당되는 자, 우선 토지를 한번 찾자. 농지는 전닥과손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대지서 자, 우리가 전닥과손의 임야는 재산세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된다. 이에 해당된 것은 자, 비과세 땅을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임야가 되는 겁니다. 18번. 재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기준인 가액이 아니었던 것이냐. 곱하기 허구한 차이지만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자, 건축물 선박 항구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장부 금액은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호의는 상관없이 시가 표준액 기준이지 법인장부 가액을 고려한 게 아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문제 19번. 자, 토지분 재산세 표준 세율을 문제 틀린 걸 한번 찾자. 또한 재산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부분이 자, 세율입니다. 세율. 그러면 재산세 세율도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 세율을 따르죠. 표준 세율. 자, 그리고 중과세율 적용이 있는데 표준 세율에 있어서는 자, 토지분 세율, 토지분,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율로 구분이 된다. 그럴 때 토지분의 세율은 대상 토지 구분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틀로 봐야겠죠. 그래서 왼손은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되니까 세율도 분리과세 세율, 별도 합산, 종합산세로 구분이 돼서 분리상은 위쪽, 아래쪽 차등의 취지니까 위쪽은 4%짜리, 아래쪽에는 0.07%짜리고 0.2%짜리가 있어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다. 그래서 4%짜리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은 4%, 특히 자 0.07 하면 007이 되죠. 007 제임스 본드 007이 적용되는 건 농지, 목장 용지, 임야가액은 0.07, 나머지 아래쪽에는 공장 용지라든가 이유가 있는 땅은 0.15, 왼손은 아래쪽은 세율이 두 개가 있다. 0.07하고 0.2짜리. 위쪽은 두 땅밖에 없다 그렇죠? 자, 골프 오락장 4%짜리. 그런데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서 별도는 3단계 초과 누진의 0.2에서 0.4까지 종합 합산 과세 세율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0.2에서 0.5까지. 그래서 정리할 때 별도 합산은 0.2, 0.4, 별리 4, 종합 합산은 0.2, 0.5, 종이5 이렇게 정해서 별리 4, 종이5 이렇게 정리되죠. 다음에는 건축물의 세율은 4%짜리하고 0.5, 0.25짜리 비례세율 구조가 있는데 4%짜리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4%, 0.5짜리는 시적 이상 주거지역 내에 있는 가공, 제조, 인쇄는 일명 가공공장, 어묵공장 생각해야겠죠? 0.5. 나머지 그 위에는 0.25가 되겠다.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 비례세율하고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분이 된다. 세율, 그러면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0.1에서 0.4까지 적용되는데 주택부는 4% 비례세율은 별장은 4%. 자,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별장 외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에 주일사라고 하죠. 주일사가 적용되는데 주택부는 별장은 4%, 별장 외주택은 주일사가 적용되는데 100%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 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세에서는 세율 적용할 때 별다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고급 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에 대해서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선박은 고급 선박은 5%, 나머지는 0.3, 항공기는 0.3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재산세, 표준세를 다 정리하는데 세율이 나오면 토지분인지 건물분인지 주택분인을 구분하면서 정리가 돼야겠죠. 그런데 이 재산세라는 세금도 중과세율 적용이 있는데 이 중과세는 취득세 중과가 되는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일반 건축물 0.25, 0.25에 5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5배. 그래서 5년간 5배 이렇게 구분이 하면 되죠. 자, 그럴 때 이 재산세는 표준세를 따르기 때문에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이 가감한 세율은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해당 연도만 가감한 세율을 적을 때 계속 적용 아니다. 그래서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된다. 또한 세율이 복잡하니까 같은 재산에 있어서 이상세율이 적용이 될 때는 그 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재산세 세율 부분은요, 이해도 이해지만은 뭐라겠죠?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특히 토지분하고 주택분을 먼저 신경을 쓰되 토지분은 대상토지 구분이 선행이 안 되면 세율만 암기된 의미는 아니죠.
구분 좀 잘하셔야 된다. 그럼 문제로 가서 19번부터 다시 뭐죠? 토지분의 세율이 틀린 거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차등 비례 세율로서 자, 좋은데 4%짜리 007, 0.2짜리로 구분되죠. 다음에 두 번째, 별도 합산과세는 3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서 별이4, 종합 합산과세에서는 3단계 초과 누진으로서 종이5, 다음에 공장용지 분리과세 상당한 이유는 땅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데 0.07이 아니라 0.2짜리가 되겠죠. 0.2. 자, 다음 해원제 골프장 그 오락장용 토지에서는 4% 비례 세율. 그래서 자, 4번이 틀렸죠. 틀리는 가로 부분의 세율이 차등 비례 세율인 분리과세 세율은 맞습니다. 하지만 0.07이 아니라 0.2가 되는 겁니다. 20번 표준 세율이 자 정인데 옳은 걸 한번 찾자. 토지분에 자 첫째 시지역의 개발지역 안에 있는 목장 용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땅. 일단 시지역에 자 시지역의 왼손 아래쪽이 되는 건 뭔 새끼? 개놈 새끼. 개발지역 녹지 안에 있는 게 한해서만 분리하죠. 그럼 자 주상공에 있는 땅은 도시 안에서 다 왼손 아래쪽이니까는 몸통 종합 합산된 내죠. 그러므로 자 그런데도 개발지역 안에 있는 목장인데 왜 아래쪽인데 기준 면적을 초과했죠. 그러면 종합 합산과세 대상 땅이 되니까 종이요 0.2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자 공장 용지에서 면적분이 내죠. 근데 공장이 왼손 아래쪽이냐 오른손이냐 아니면 몸통을 따질 때 특히 공장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읍상공에 있는 공장 왼손 아래쪽을 따지죠. 그러니까 읍면적이 있기 때문에 공장 범위로서 범위하는 땅은 왼손 아래쪽이 되니까 1000분의 2, 0.2%짜리가 되는 겁니다. 1000분의 3이 아니죠. 다음에 군지역의 개수인 자격 농지. 자, 왼손 아래쪽의 농지라면 농사진 시골에 있는 땅이라면 007이 적용되는 겁니다. 1000분의 0.7. 다음에 자, 영업용 건축물의 땅으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땅은 오른손이 되겠죠.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니까 별이 4가 적용되는 겁니다. 0.2에서 0.5가 아니죠. 0.4까지입니다. 5번 해원제 골프장 땅과 오락장의 왼손 위쪽의 땅이니까 1000분의 44% 비례 정확하죠. 21번 자 21번도 자 재산세 토지분에 있어서는 자 왼손 분리, 오른손 별도, 몸통, 종 합산으로 구분해서 과세되는데 분리과세 대상 해당된 것으로 세율이 가장 높은 걸 찾자. 그 말은 분리과세 대상의 세율은 자, 세 개가 있죠. 4%짜리 0.07, 0.2가 있으니까 하여간 4%짜리를 찾아라. 그 말이야. 공부니까 정종수의 과수는 007, 지정문화재 보관에 있는 임야 007, 공장용 건축물의 땅 왼손 아래쪽은 0.2, 다음에 자 업무 사용 중개시설의 땅 이관 왼손 아래쪽 0.2, 해원제 꼼당은 왼손 위쪽이니까 4%. 자, 그래서 가장 높은 건 4%짜리가 보이죠. 다섯 번째 22번. 자, 재산세 적용되는 세율. 세율에 있어서 자, 다른 하나를 한번 찾아보자. 다른 하나. 자, 그래서 자, 사업용 건축물은 자, 건물분 세율로서 자, 0.25가 됩니다. 0.2에서 사업용 건축물은 0.25짜리. 자, 다음
고급주택은 자, 4단계 초에 주일사가 적용될 것이고 주일사 해원제 골프장용 땅은 토지분해 자 3%짜리가 4%짜리가 되고 다음에 별장 하면은 자 4%짜리 비례세율 다음에 자 5번은 분리과세 대상의 공장용지 분리된 공장용지는 0.2% 자 비례세율 그래서 자 지금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와 초과 누진세율 구조의 다른 하나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용 건축물 해원제 골프장 별장 그다음에 분리과세 대상에 있어서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로서 주일사고 나머지는 비례세율 구조가 되죠. 그래서 고급주택이 되는 겁니다. 생각 문제 잘 봐야 돼요. 자, 세율 구조의 차등 비례와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다른 하나를 묻는 문제였죠. 자, 23번. 자, 주식회사 한강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 대해서 건물분 재산세를 과세하려고 한다. 과표할 세율이 될 것인가 물어봤죠. 자, 지금 주식회 법인 한강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과세 표준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지 법인 장부금액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런 빌딩에 대해서는 건물분의 세율은 4% 0.5, 0.25가 있는데 4%는 사치성인 골프장 0.5는 시제 주거지가 아닌 가공공장에 일반 빌딩에 대해서는 0.25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 이게 1000분의 2.5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가 되겠다. 24번 같은 건 신경을 쓰면서 이제 재산세 세율을 묻게 되는데 종합적인 문제죠. 이런 재산세 세율을 전체로 물었을 때 25번에 자, 옳은 거. 첫째,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으로 한 세율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더라. 그래서 50% 가감할 수 있죠. 옳은 거. 두 번째,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4% 비례세율로 중간도 재산세는 고급 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단계 초과 누진세로서 주일사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3번, 고급 항공기는 기타분 재산세 5%, 항공기는 고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0.3, 즉 1000분의 3 단일세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대도시 공장 신증세에서는 건물분에 대한 건물재산세는 0.5로 한다 아니죠? 0.25의 5배 중과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것도 5년간. 다음 다섯 번째, 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내에 있는 자 공장용 건축물 어묵공장,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0.5, 1000분의 5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5배 5년에서 4번과 5번이 뒤바뀌었죠, 세율이.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첫 번째가 되겠죠. 자, 25번 주택분 재산세. 이제 종합적인 문제로서 주택분 재산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자, 그래서 첫째, 주택분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주택분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 표준. 그럼요. 자,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의 가를 합산하여 재산을 과세한다 그랬는데 자 봐보세요. 자, 주택분은 4% 비례와 특히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채 집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부과가 되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세율은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별로. 자, 그래서 두 번째 틀렸다.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3번은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표준이 4% 비례수준이다. 주택분의 별장은 4%. 그럼요. 자, 네 번째. 고급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는 4단계 촌의 주일사에 초과한 누진. 자, 5번. 다가구 주택. 자, 보세요. 재산세에서 이렇게 주택에 세율 적용할 때 다가구 주택, 지금 재산세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항구주택에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항구주택 어떻게 볼 거냐? 일명 컬러, 색깔별로 구분한다 그렇죠? 그 색깔별 의미가 뭐냐? 이런 5호 다가구 주택이 만약 이렇게 있는 경우라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그래서 노란색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을 구획되문을 항구주택으로, 빨간색도 항구주택으로, 파란색도 항구주택으로, 하얀색도 항구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항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분리된 부분을 항구주택으로 본다. 자, 그러면 다시 보면은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항구주택으로 본다. 정확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26번. 자, 재산세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세율의 종합 문제죠. 저도 자, 우리 27회 대비하면서 재산세 세율 관련해서는요,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큰 틀이 재산세를 이렇게 개별적인 토지, 주택을 따르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물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 틀린 거 1번. 같은 재산에서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되는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 높은 세율 어디 있어나? 저기 있죠? 같은 세율에 있으면 높은 세율. 두 번째, 지자체장은 세율이 불가피하게 인정될 경우에 50% 가감할 수 있는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되는 겁니다. 해당 연도만. 세 번째, 시지역의 주거적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2.5로 비례세 아니죠. 냄새 팔팔 풍기는 어묵 공장은 1000분의 5, 0.5%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0.25 틀렸죠? 4번에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이니까 관할구 안에 있는 땅에서 소유를 합산을 해서 3단계 초과에 종이요가 적용되는 겁니다. 5번 집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주택은 구분하고 통합해서 세액을 산정하니까 주일세를 적용해서 세액을 산정해서 2 이상이 소유할 때는 지분별로 안분하고 소유자가 다를 때는 시가 편의 비율로 안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재산세 지금 세율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정리 꼭 해두셔야 할 내용들 많죠. 세율이라든가 과표분, 납세 의무자분은 정말 매회 시험에 언급된 부분들이니까 신경 쓰시고 다음 시간은 이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